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완화된 수위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건 예상된 결과였습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기간상하고 내용상하고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간상으로는 상당히 빨리 채택됐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런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는 늦으면 3개월, 빠르면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9일 정도 걸렸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목소리,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엄밀히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있어서는 아마 이거는 예견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것은 국제사회 하나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미중 간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타협이 잘 된 결과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당초 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 제품 일부가 금지가 됐고 또 관심을 모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 제재도 역시 최종안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되었지만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관련국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또 우호 관계고 있고 또 이거 접경지대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 국제사회에서 대국이면서 어쩌면은 북한의 ICBM 이것이 직접적인 어찌 보면은 대상 국가가 되기 때문에 네. 서로 이해관이 다른다. 그런데 아마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강경하게 먼저 초안을 내 가지고 점차적으로 완화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네. 또 중국 입장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라는 것은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북한이 국제 규범에 위반했기 때문에 징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부분에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원유, 또 그리고 지금 북한이라는 것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존엄과 관련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재 대상에 명시된다 하면은 북한의 체면이 상당히 깎여 죽겠죠. 네.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원유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맹분을 확보했다. 다시 말해서 원유를 제재에 포함시키는데 나름대로 직접 명시했다는 측면에서 네. 좀 맹물을 살렸다 생각이 들고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은 유지됐다. 예를 들어 북한의 생명줄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비록 원유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도 지금까지의 영광 그대로 수출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중시하는 존엄 김정은의 직접 명시 이불에 빠뜨렸던 부분에서 나름대로 체면은 유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이 타협이 오히려 북한에게는 자신감을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국가이기 때문에 또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 제재 압박을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이 관료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해외에 거의 못 나가잖아요. 또 그리고 북한도 역시 주민들의 수요 공급을 맞추려면 외국으로부터 생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굴복을 할 만큼 아픔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50년 한국 전쟁 이후 오늘 이르기까지 약 67년 동안의 각종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 제재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이랄까요? 이것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연장선상에서 요즘 자강력 제일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국산품 이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재 이런 데서 불편만 줄 수 있지만 아픔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아픔을 못 줬기 때문에 오히려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 이 성격 행식은 좀 설득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북한은 불평에도 아픔에도 떠나가지고 도발하고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되면 또다시 새로운 도발하고 네. 다시 말해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건 외교적 해법을 위한 마지막 끈을 남겨둔 거라고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명시의 제재, 이것은 뭐 인권 결의안도 있고 또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네. 그런데 그 북한의 체제와 존엄을 중시한 북한 체제의 특성상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다면은 결국 유엔 안보리 국가, 유엔 안보리 형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초의 전범자가 아닌 이상 최초의 제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다면 북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체민이 송산될 수 없고 또 외교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정상회담 할 때는 그 일단 약간의 비껴나가는 여러 가지 뭐 이번에 한해서 뭐 이런 예. 비껴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빠졌다는 것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넣을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명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북 제재안 내용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 체제 존엄을 중시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다음 뒤에 북한의 생명줄이라는 것은 석유, 원유. 네. 여기에 대해서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직접 명시된 것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원유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유라는 것은 북한에서 생명줄이고 네. 왜 생명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원유 석유라는 것은 첫째 북한에서 산업 전력용 아닙니까? 네. 에너지. 그럼 산업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대해서 군대의 훈련용 아닙니까? 석유, 원유 이런 게 없으면 훈련을 못 하잖아요. 세 번째는 주민들이 왕래라면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석유, 원유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줄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그 대북 석유 수출 완전 중단을 하지 못한 측면에서 이것은 결국 뭐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명줄은 남겨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다행인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좀 뭐랄까 불편함이 좀 더하는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뭐 일단 중국은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인데 앞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세요? 이번 그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의 그 채택 과정 결과 이것만 두고 보면서 뭐 북중 관계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정은 시대 출범 또 그리고 그 중국의 시진핑 시대 출범 그 출범 시점에 있어가지고 양국 정상 간의 불신의 골이 상당히 그 깊이 파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젊고 뭐 어리고 이런 패기는 좋지만도 너무 자기 과실한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어린애 취급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북중 양국 간의 현 단계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그 불신, 또 불편한 관계 최정점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단지 오는 10월 18일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행사인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후의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그 대북 정책, 북핵 정책 이런 것이 채택이 된다면 아마 내년 초쯤 돼가지고 북중 관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 우리가 가름자를 할 수 있다면은 과연 북중 간의 고위급의 상호 교환 방문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 하나의 여기에 대해서 지렛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고강도 반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나올까요?
아마 저는 이 북한의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이것은 좀 차지하더라도 일단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것을 했고 또 네. 유엔 안보리에서 실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 또 이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맞서는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또 그리고 맞대응 무력 시위에 대해서 예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높은 강도의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인가. 그것은 북한이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마 우리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할 것인가 아니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을 발사해가지고 괌 포위 사격 계획을 현실화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북한이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핵 고도화됐기 때문에 저강도로서의 일종의 맞대응 무력 시위 직구만 넘어갈 것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근데 그런 무력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제사회는 이제 제재안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행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거나 아니면 ICBM이나 이런 발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영해, 본토까지 이렇게 공격성이 있을 때에는 군사적인 타격, 군사적인 보복 조치를 유엔 안보리상의 맹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할 수 없다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것은 경제적인, 외교적인 제재,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제재, 외교적인 압박. 하나 더 나간다면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라 군사적인 억지, 이 세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여기에서는 결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목표는 예. 일단 북한이 유엔 안보리 규범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징벌적인 의미가 있고 네. 두 번째로 목표는 대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화를 이끄는 이것이 병행돼야만이 북한의 핵 고도화도 늦추고 한반도 긴장도 완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대북 제재가 징벌적 의무와 함께 대화를 이끄는 어떤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